조선 어느 고을의 글 하나로는 정말 하늘을 찌르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양반, 붓만 잡으면 문장이 술술 나왔습니다. 글씨먹도 마르기 전에 사람들이 와하고 감탄했지요. 그 정도였습니다. 잔치집에서 상냥문 필요하면 그 선비를 불러야지. 혼례 충문 써야 하면 역시 그 선비지. 심지어 누가 죽어서 장례문이 필요하면 그래도 그 선비가 제일이야. 이게 입버릇처럼 돌 정도였다고 합니다. 선비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하면서 손살에 쳤지만 속으로는 이미 자신을 문장계의 정승쯤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나만큼 글 잘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 글은 신선의 경지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글 부탁하러 오면 은근슬쩍 몸값도 올렸습니다.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글 한 편에 단량은 받아야. 그래도 사람들은 돈을 냈습니다. 그만큼 글을 잘 썼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딱 하나. 그건 바로 말이었습니다. 이 선비, 글은 그렇게 잘 쓰면서 말은 꼭 글을 소리내어 읽듯이 했습니다. 한 문장 끝내기도 전에 숨이 넘어가고 요점은 한참 뒤에 나오는데 서론만 10줄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이 길에서 선비를 만났습니다. 선비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선비가 대답했지요. 그게 요즘이라 하면 말이지. 최근 들어서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으니 건강을 조심해야 할 시기라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별로 탈 없이.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잘 지냅니다 한마디면 될 텐데 말이 왜 이렇게 길어? 글 쓰듯이 말하네. 그런데도 선비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지요. 글이 곧 말이요, 말이 곧 글이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말을 못할 리 없소. 아주 스스로를 믿었습니다. 착각의 끝판왕이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고을 선비들과 관리들이 모인 술자리가 열렸습니다. 봄날이었고 날씨도 좋았고 술도 좋았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자 자연스럽게 자랑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작년에 과거 시험 볼 때 말이야. 우리 고을에서 글 제일 잘 쓰는 사람이 누구지? 말솜씨로 따지면 역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툭 던진 말 한마디. 글은 저 선비가 으뜸이고 말은 저쪽 양반이 으뜸이지. 이 말에 글 잘하는 선비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술 기운도 올라와 있었고 자존심도 고개를 들었지요. 뭐, 말은 저 사람이 으뜸이라고. 말이 글보다 따로 있다는 건가? 내가 말을 못한다는 거야? 선비가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아니, 말이 글보다 따로 있소. 글 잘하면 말도 잘하는 법이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요. 상대는 말로 먹고 사는 인물이었습니다. 글은 짧아도 말은 칼 같고 사람 눈치 보며 말 굴리는데 도가 튼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시다면 한번 겨뤄보시겠습니까? 누군가 장난처럼 말했지요. 뭐 재미있겠는데. 말로 한번 겨뤄보시지요. 이 말이 불씨였습니다. 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주제는 간단했습니다. 선비의 돌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구경하기 시작했지요. 누가 이길까? 글 선비가 이기겠지. 워낙 학식이 깊으니까. 아냐, 말은 저 사람이 잘해. 말싸움은 다를걸. 글 선비가 먼저 나섰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지요. 좋아, 이건 내가 수십 번 글로 써먹은 주제야. 내 글에 다 있어. 그냥 그대로 말하기만 하면 돼. 이건 쉬운 승부야. 자신감 만땅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저 선비라 함은 옛 성현의 말씀을 본받아 몸을 닫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사람들도 귀 기울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문장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하여야 할 것이며 그 뜻은 곧 하늘의 이치와도 같아 이를 행함에 있어서는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있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으로 사람들 눈이 슬슬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잔을 만지작거리는 사람, 하품을 삼키는 사람, 이미 끝났나 싶어 박수 치려다 다시 손 내리는 사람. 아직 말하고 있네. 언제 끝나려나? 요점이 뭐야? 그 사이 상대가 가볍게 끼어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요. 사람들이 다시 집중했지요. 선비는 입보다 행동이 앞서야 합니다. 끝. 짧고 굵었습니다. 사람들 오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야. 맞아, 그게 핵심이지. 한 문장으로 정리하네. 글 선비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 너무 짧은데? 저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길게 설명했는데 한 줄로 질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으나 보다 깊이 들어가자면 선비의 도리라는 것은 단순히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시작입니다. 이번엔 문장 속에 문장이 들어가고 비유 안에 비유가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지루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길게 하네. 핵심이 뭔데? 아까 저 사람이 한 말이랑 뭐가 달라? 그때 상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지금 말씀하신 것 한 줄로 줄이면 뭡니까? 글 선비, 딱 멈췄습니다. 머릿속에는 문장이 가득했는데 입 밖으로 나올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 줄로. 내가 뭐라고 했더라? 요점이 뭐였지? 잠깐의 침묵. 이 침묵이 문제였습니다. 이 침묵이 승부를 갈랐지요. 상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정타를 날렸지요. 그러니까요, 글은 집에 가서 쓰는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덧붙였습니다. 말은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 없는 웃음이었지요. 하하. 맞아, 그거야. 글이랑 말은 다른 거였어. 글 선비는 얼굴이 붉어져서 마치 갓쓴 홍시처럼 되었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은 글처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이미 분위기는 끝난 것입니다. 선비님, 괜찮으시죠? 술 한 잔 더 하시죠.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대결은 없었지요. 결국 승부는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글은 신선인데 말은 아직 과거 보러 가는 선비. 붓은 하늘을 찌르는데 혀는 땅을 기는구만. 글 잘 쓴다고 말도 잘하는 건 아니었네. 선비는 한동안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술자리 초대를 받아도 핑계를 대고 안 나갔지요. 집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글은 잘하지만 말은 서툴렀구나. 글과 말은 다른 거였어. 내가 너무 교만했어. 뼈저리게 깨달았지요. 글을 잘 쓴다고 해서 말도 잘하는 건 아니라는 것. 붓의 달인이 혀의 달인은 아니라는 것. 한 가지를 잘한다고 모든 걸 잘하는 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선비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말수를 줄이자. 내가 잘하는 건 글이야. 글로 승부하자. 말로 할 수 있는 건 글로 하면 돼. 그 이후로 선비는 술자리에서 말수가 확 줄었습니다. 대신 글은 더더욱 잘 썼지요. 말 안 하고도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복잡한 이야기를 물어보면 그건 제가 글로 써드리겠습니다. 누가 의견을 물어보면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전해드리죠. 사람들도 이해했습니다. 그래, 저 양반은 글 쓰는 게 편한가 보지. 말보다는 글이 맞는 사람도 있는 법이야. 그렇게 선비는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무엇일까요? 첫째, 글과 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글은 천천히 생각하고 다듬을 수 있습니다. 잘못 쓴 건 지우고 다시 쓸 수 있지요. 하지만 말은 다릅니다. 즉석에서 나와야 하고 한 번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한 가지를 잘한다고 모든 걸 잘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글 잘 쓴다고 말도 잘하는 건 아니고 노래 잘한다고 춤도 잘 추는 건 아닙니다. 각자 잘하는 게 따로 있는 법이지요. 셋째, 자기 한계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비는 글은 잘했습니다. 그건 인정해야지요. 하지만 말은 서툴렀습니다. 그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가 못하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망신당하게 돼 있습니다. 넷째,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비는 글을 잘 쓴다고 자만했습니다. 글 잘하면 말도 잘하는 법이라고 착각했지요. 그 교만이 결국 그를 망신시켰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고을의 작은 이야기였습니다. 글은 신선이었지만 말은 막내였던 선비. 그는 큰 벌을 받지도 않았고 큰 사건을 겪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술자리에서 한 번 망신당했을 뿐이지요. 하지만 그 한 번의 망신이 평생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웃음거리가 되었고 결국 야담으로 남게 되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게 있으면 자랑해도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못하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글 잘 쓰는 사람은 글로 승부하면 되고 말 잘하는 사람은 말로 승부하면 됩니다. 억지로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정말 잘하는 걸로 승부하는 것이지요. 그게 진짜 현명한 것입니다. 선비도 결국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찾았지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자기 자리를 찾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